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2022년도 본예산 계획에 의하면 8일째 마지막 날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개수 조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지만 시민들께 부서심이라는 마지막 날임을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서체육센터,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재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일 농업행정 담당입니다. 김현정 지도 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 담당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 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김정화 동물보호 담당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5억 6,200만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산하였고 농업금융 융자금 2차 보존금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농촌 가치재고 지원경비로 5,300만 원을 계산하였고 농정시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비로 3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로 1,529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사업비로 4,596만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한력화 추진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산하였고 명품김치 육성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사업비로 지원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산하였고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지원사업비로 22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식생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비로 4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산하였고 척산 조격공원 관리 비용으로 1억 1,089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유지관리비로 5억 7,07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체험 마을 리더 교육지원사업비로 7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인증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비로 121만 4천 원, 품질인증 지원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인 인력 육성 지원사업비로 10억 4,068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비로 8억 6,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비로 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
심의회 운영비로 1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비로 4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7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학 운영 경비로 1,979만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인력 육성 지원 경비로 15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로 2,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경비로 160만 원을 계산하였고,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 경비로 지원 경비로 8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280만 원을 계산하였고, 농촌 지도자의 지원 경비로 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촌 진흥 사업 현장 기술 지도 활동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산하였고, 도시민 기초 영농 교육비로 1,364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경비로 357만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경비로 182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사회체험 농업 전문지 구독지원비로 1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복고 축제 경비로 2천만 원을 계산하였고, 여성농업인 소득화 사업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개선 지원 사업비로 3억 7,7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 지원 사업비로 2억 6,525만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병재비 지원 사업비로 362만 원을 계산하였고, 로컬푸드 운영 사업비로 7,4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육류시설 지원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산하였고,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득 작물 개발 지원 사업비로 3억 3,449만 3천 원을 계산하였고,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 사업비로 1,738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새기술 습득 현장 견학 사업비로 100만 원, 새소득 작물 개발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개발 지원 경비로 1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시설 채소 확대 재배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 실습포 운영 사업비로 1,310만 5천 원을 계산하였고,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비로 2억 5,974만 천 원을 계산하였고,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 방제 지원 사업비로 95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사업비로 14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비로 247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찰옥수수 종자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친환경 농기자재 공급 사업비로 845만 원을 계산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 비용으로 4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경비로 100만 원을 계산하였고, 친환경 농작업 작업 직불로 388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 제공 지원 비용으로 108만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품질 인정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산하였고,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3,477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 단지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지원 사업비로 4,67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축재보험 지원 사업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사업비로 1,968만 4천 원을 예상하였고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 사업비로 2억 1,7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8페이지는 넘어가고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 산업 육성 사업비로 3,114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9,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사업비로 3,114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비로 651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사업비로 12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비로 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비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로 1,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및 작업장 햇삽 지원 사업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지원 사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고급육 생산비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 사업비로 3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 경비로 4,57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구입 지원비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비로 7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사업비로 25억 2,689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에 3,045만 2천 원,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에 100만 원, 농기계 수내 수리 지원 사업비에 8,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 사업비로 75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비로 1,108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비로 1,000만 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8,23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용 소형 관정개발 사업비로 1,37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비로 3,697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3,79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개선 사업비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구의 경지정리 사업비로 14억 3,2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 농업기계 박람회 견학 사업비로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관리 비용으로 2억 1,947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비로 4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11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사업으로 3,608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 5,220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또 올 한 해 우리 속초 농가들 경영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제가 이 농업인 수당 작년에도 이제 작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때도 문제점들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예, 예. 어업인 수당과 더불어서 이제 저기 농업인 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심의 때도 어업인 수당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예. 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문제냐면은 선주들밖에 수당을 못 받아요. 선주들, 대소유자들. 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이제 그런 불합리함을 이제 지적을 했고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평수인데 이 농업인 수당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주소지가 관내에 있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가 농업경영체에 2년 이상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농지를 1650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이하로 경작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상충을 하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려면은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농업인 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사람인데 이 경지 면적이 차이가 생깁니다. 1650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500평. 그렇습니다. 예. 그 농업경영체는 300평으로 돼 있고 수당은 500평으로 돼 있고 이게 현장에서 이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고 강원도 전체 농민들의 공통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속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수당을 못 받는 사각지대 노인분들이 없는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강원도에 계속적인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것도 한 가지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또 이런 이 농업인 수당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기 농지 없이 전업농인데 임차농들이 있단 말이죠. 임차농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고 보통 이제 임차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은 수당을 또 못 받아. 실제로 농민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결국에는 어려운 분들, 농사 짓는 분들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이런 수당을 주는 건데 정작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 수당을 못 받는 현실에 지금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입 초기니까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제 보고 들었을 때도 최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도에 건의를 했고,
도의 또 도의원님들도 아마 이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이제 집행부에 많이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저희 이제 농업인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200평 갭이 생기는 부분 예. 농업경영체 등록은 이제 300평 이상 등록을 하고 지급은 이제 500평 이상부터 이제 지급하는 부분 이 갭이 생기는데 이제 도에서는 농업인 수당 당초의 취지는 농민 이제 소득화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농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제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아마 시장께서도 아마 회의 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아마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5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5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수매벼 건조료 지원이 있어요. 554페이지 554페이지요. 하단에 수매벼 건조료 지원. 수매료? 예, 하단에 수매료가 554페이지가 맞습니까? 554페이지 하단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국내 여비 밑에요. 아, 수매료 예, 수매료 건조료. 수매료 건조료. 예. 예, 이게 건조료가 이제 작년서부터 아마 지급됐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과정을 보면은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저희 의회에서 2019년도 10월 달에 관내 그 농민단체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관내 그 건조시설, 사이로라 그러죠. 예. 사이로가 없어서 인근 지자체 건조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경비 부담이 된다. 타 지역에서는 건조료를 지원을 해주는 타 지자체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 그해 12월 달에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건조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포당 2,0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소장님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네. 지금 우리 속초 관내에 건조 시설이 아예 없는 겁니까? 건조 시설이 있는데 저 시설 용량이 적어서 타 지자체로 가는 겁니다. 관내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보통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예. 보조금을 받아갖고 시나 도 보조금을 받아갖고 예. 이제 건설을 해서 그 관내에 있는 농민들 수매벼를 이제 건조를 예. 하는데 우리 속초시도 이제 타 지자체로 가는 게 아니고 관내 건조 시설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농협 자체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시 예산을 보조를 통해서 농협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이 언제까지 우리 수매벼를 인근 지자체 가서 건조를 하겠습니까? 예, 맞는 농협에서 말씀입니다. 자체적으로 예. 수매벼 건조를 할 수 있게끔 예, 건조 예. 시설을 이제 만들자.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예산들이 계속 이제 세워져야 되니까. 예. 그거 좀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요즘 그 일손들이 모질해서 농촌에 네. 일손 수급이 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마 전에는 뭐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인력 수급이 잘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이제 일손돕기? 인력 수급을 많이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게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그 인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일당이 또 아주 고공행진으로 예, 올라버렸고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불구하고 인건비가 비싸서 출하를 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농어촌 민박이 지금 시설 개선으로 이제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몇 페이지? 예, 예. 556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지속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4,800이 있었고요, 예산이. 예, 이게 이제 그 작년 이거 환경 시설 개선은 몇 가구에 얼마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민박이 이제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51개 민박 업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시설 개선 자금을 도에서 이제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시 매칭 사업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 금액이 이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예, 80% 부담. 예, 예, 다 틀립니다. 그러면 저희 그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요청이 이제 공모를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 예. 거기서 심사를 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기준은 네. 뭘로 이제 잡죠? 기준은 그 영세 아니 농민 도에서 이제 그 바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아, 기준 지침에 그러니까 대해서? 지침이 딱 내려와서 예, 예. 그 지침에 예, 예. 맞게끔 예, 예.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작년에 해주고 예산 있습니다. 다 소진했어요? 예, 예.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 557페이지 먼저 556페이지로 볼게요. 예, 명품 김치 육성 지원으로 1,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손데요. 예.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일개에서 이제 80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금년에는 그 우리 관내에 이제 아시다시피 설악산 김치수하고 산들바른 김치 이제 두 개소가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두 개소로 해서 이제 1,600만 원을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자부다 보조가 1,600만 원이고 예, 총 사업비는 이제 자부담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제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거죠? 김치. 우리 여기 저기 그 지원 내용이 어떤 사항이냐면은 지원 내용, 이제 예, 예. 신제품 개발비하고 그러니까 네. 컨설팅비, 소규모 장비 구입비, 포장지 이제 포장 디자인 개발비 이런 육성 사항이 사업이군요. 되겠습니다. 예, 예. 말하자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두 개 업체에 예. 이제 김치에 대한 이제 신개발을 추진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예. 육성 사업으로 드리는군요. 예, 예. 네. 그렇죠. 요즘 김치를 집에서들 많이 담지를 않고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 먹는 이제 그 취지로 가기 때문에 예, 예. 예. 세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명품 김치가. 그렇습니다. 네네. 잘 하시고 계셔요 그거? 일단은 지금 저 추진은- 계약 의뢰까지 네. 다 해놨습니다. 한국 언론 진흥재단에다가 다른 도시도 지금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른데 하고 링크해서. 있고 정리 추경 때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일단은 16일 날 촬영을 하게 되고요. 네. 23일 날 이제 송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아 예예. 예, 예. 다른 데서도 해가지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김치. 예, 예. 네. 그 농업 이제 여성인들이 이제 많이 노동력이 감소가 되죠. 예, 예. 예. 그 경감 지원을 이제 11분을 하더라고요. 557페이지 보시면 여성 노동 경감 경감 지원 지원이 사업에 11명에다가 이제 80%를 우리 이제 시에서 네, 이제 드리고 농업인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을 25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중복되게 드리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네네. 우리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이제 다용도 작업대라든가 고추 소확기, 충전 운반차, 충전 분무기, 개인 농 작업, 환경 개선 기부를 부품비 이제 이런 거를 드리는 하는 거고요. 장비를. 그리고 이제 바우처는 여기 이제 그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이런 걸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 20만 원씩 그 25명을 이제 그렇죠. 20만 원씩 그 카드로 해서 25명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2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11명을 이제 지원하는 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이 지금 우리 시에 집계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 저기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은 예. 그렇게 이제 많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11명 정도 에서 한 20명 그 사이거든요. 그렇게 이거 많지를 않습니다. 바우처도 25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 어떻게 책정을 하죠?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 영농 개별- 회장들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아마도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25명이 받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 금년에도 이제 25개소를 이제 했거든요. 네. 이제 내년도 이제 25명 했는데 신청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게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올해 마을별로 다 25명 받았으면 내년에도 또 그분들이 또 받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수혜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나요? 우리 자연부락 그 영농 회장들 통해서 다 이제 사전에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작년에 25명이었고 금년도 이제 25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니 제 말은 예. 작년에 받았던 복지 혜택을 예. 올해도 그분들이 다시 또 네, 받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여러 사람을 주는 여러 혜택을 사람이 주는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한정된 인원 때문에 저희가 그럼 이 이제 25명이 거진다 우리가 예. 다 그렇습니다. 드릴 수가 여성 있다. 농업인이 예, 그렇습니다. 예 등록된 여성 농업인인가 보죠? 근데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참 적네요. 예.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저기 지역에 그렇게 젊은 사람도 없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 짓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분들이 짓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장님, 지금 앞서 이영순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이어서 저도 좀 질문 드릴 거예요. 그 전체적인 지금 현재 농업인 수당을 받는 상황이 이제 1,240명인데, 그쵸? 농업인 수당이요? 네네. 예.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성 농업인이라고 그 복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여성 농업인이라고 어디에 등록이 되는 뭐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잖아요. 기준은 없고 이제 뭐 경영체 등록을 하셨을 그렇죠. 수도 경영체 있고 등록, 예.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 그 불학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통장님들 통해서 예. 그냥 여성 농업인이야. 항상 농업을 하고 계셔. 예.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복지 바우처가 나가고 있다. 예. 그런데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25명이다는 예. 이건 좀 살펴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수당 나가는 전체 남녀를 합쳐서 1240인데 그 농가의 여성 농업인이 25분이다. 우리가 저기 당초에 농업인 수당을 1,240명을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네. 뭐 차 빼고 포 빼고 하니까 인원은 438명인가 이제 최종 실제로 확정된 게 저희는 438명이나요? 지급된 게 이제 그랬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왜 여러 가지 이제 있었죠. 우리가 500평 이상 경작을 하고 네. 아까 우리 최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년간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도 수장님 제 말씀은 그래서 농업인 네. 수당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여성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간과가 되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다수죠. 우려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저희는 이제 별도로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제 갈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품질 관련 쪽에 농업 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데 앞서서 네. 농업 경영체 등록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 그것도 여성 농업인들 고령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걸 그래서 이제 25명 정도가 그냥 예.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예,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농업 경영인 농업 경영체 등록을 이제 300평 이상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등록 안 된 분도 300평 이하 되는 사람도 아마 여성 농업인이 있을 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농업 경영체 등록 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영농 회장님들한테 통해서 여성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경영체 예. 등록도 부부가 같이 해도 예. 대부분 이제 남성 또 그 토지가 되어 있거나 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남편 앞으로 먼저 그렇게 하시되 사실은 이게 가계농업이다 보니까 다 같이 가족도 그것도 고령화된 부부가 이제 움직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명은요. 네. 이거는 너무나 저조하고 그분들 통해서 그냥 알았던 상황이다가 아니라 한 번쯤은 조사 작업을 한번 다시 통해서 한번 네.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복지바우처 지원이 우리 지역에 만약에 100명의 여성이 나온다면 도비도 좀 확보하셔야 될 거고 시비도 더 좀 확보하셔야 될 거고 이런 과제를 좀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웃에 있는 분이 70대 초반인데 농사 지으시면서 이 복지바우처로 이제 수영장 다니시는 거를 정말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변에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좀 사업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71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들이 571조. 1조, 네네, 다양한 사업들이 쭉 이제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이렇게 계속 국가가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땅의 문제도 그렇고 기후의 문제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상황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속초 지역에 친환경 농업이 이렇게 되면서 좀 확대가 되었고 또 농사 짓는데 좀 화학 비료나 살충제나 기타 등등 좀 적게 쓰면서 이렇게 농사하시는 부분들에 좀 많이 적응하시고 생산되고 있나요? 한정돼 있습니다. 그 이제 하는 농가가 네. 한 27농가 정도 있거든요. 127농가요? 아니 27농가요. 그냥 27농가?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친환경 뭐 벼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안 하려고 이제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독려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도움을 줘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무농약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력이 이제 많이 더 필요로 되어지는 그렇습니다. 상황들이 그것도, 좀 예. 있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지 땅에 살고 친환경 또 27개 농가가 이렇게 하는데 옆에 농가가 수질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그러면 다 또 오염이 같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556쪽의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으로 120만 8천 원이 이제 있어요. 보험 가입. 근데 저희 지역에 저는 55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56쪽 중간에 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예. 지금 저희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있나요?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저희 우리 지역에? 하도문하고 이제 척산마을하고 그렇습니다. 상도문하고 세 개소가 있습니다. 상도문 1, 2하고.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사용해도 될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이라고 이름 지을 만한 그런 위상들을 좀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상도문은 어디에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도문에 올라가시면은
일단 이제 하동부터 좀 말씀드리면 하동은 하동은 쌈채, 토마토. 쌈채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왔고 지금 네. 이제 하우스로 이제 돌려서 이제 많이 하고 네. 이쪽 이제 상도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땅, 개인 논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 논에다가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을 한다고. 아니 그 휴양 마을은 기본적으로 우리 저기 모르겠어 우리 저기 벚꽃 축제 하는 그 장소 네, 네, 예 네. 그쪽에서 이제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친환경 뭐 벼라든가 그거는 개인 논에다가 이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좀 아끼고 왔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국가가 이제 그 농촌관광 주체로서 이 마을들을 이제 육성한 사업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런데 네. 정말로 그 사업이 이제 한번 사업이 시작되면 그 시작을 종료하는 시점이 없이 계속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고 결국은 내려온 사업비는 어쩌지를 못하니까 지역에서 이 부분 아마 소모를 하시는데 정말 그 이상에 맞게 사무장 지원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휴양마을 보험가입을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휴양마을의 진짜 활성화 지역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국비 도비를 받을 만큼 네. 우리 지역이 가꾸어지고 있는지는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 글쎄요, 휴양마을 관계는 뭐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계속 이제 지원해 왔고 보험도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희도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면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만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자. 예, 예. 잘하자. 아니면 여러 개소에 흩어져 있었다면 한 곳이라도 좀 집중해서 예. 정말로 명품 관광 체험의 상황으로 좀 이제 다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네. 그런 정책에서 좀 에너지를 쏟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네, 당부를 알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소장님, 유혜정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신 거죠? 예, 예.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매칭 사업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예. 어찌 보면 같은 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더 세심히 정책을 잘 펼치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 잘 유념해 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당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좀 피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예,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관정 사업을 많이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몇 군데 하셨죠? 소형하고 대형, 중형.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관정이 몇 페이지? 589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금년도의 관정을 먼저 의원들이 이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좀 해주시는 덕분에 소형 관정을 21개소를 하고 중형 관정을 3개소 해서 이제 24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관정에는 지하수 보호 차원에서도 관정을 개발을 해놓고 관리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올해 조금 이렇게 많이 좀 바쁘게 좀 서둘러서 일단 해갈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버려진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예.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얘기를 하시죠? 591페이지입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한 380만 원 그 정도 정도가 아니고 줄었습니다. 예. 지금 인건비 책정에서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지금 배가 늘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의 관리인 분들 세 분 다 이제 완료가 됐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에서도 한 2분씩은 근무할 수 있게, 예. 안에도 밖에 나가서 포에 가시는 분들이나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예. 그 안에는 또 유기동물을 또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갖고는 좀 힘들다. 2분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3분을 뽑은 거죠. 예, 맞습니다. 먼저 뭐 의원님께서 이렇게 거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당초에 2명 근무하던 그 열악한 환경을 이제 한 명 더 추가 세 채용을 분으로 해서 됐고. 3명으로 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해소가 예. 됐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감사드립니다. 예. 예, 또 소장님 또 서둘러서 소장님께서 또 뒤에다가 조금 남은 땅에다가 대형견 또 예, 예. 만들으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조금씩 좀 좁아요. 좁고 막 복잡하고 하지만 예. 그나마 이제 또 숨통이 좀 튀어간다 예, 이런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한번 버려진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는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동계에는 이제 좀 따뜻하게, 그 하계에는 이제 그늘막도 치고 이제 여러 유기동물 협회에서도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안정화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코로나만 아니면 더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또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가장 책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유기동물에 대한 그 예방, 심장사상충이나 파보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치료비에 대해서 책정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방접종이랑 다 됐나요? 아, 파보랑 심장사상충은 그 이제 먼저 주에 그 예방 접종을 좀 했고요. 예. 했는데 거기서 이제 33마리가 심장 사상충에 이제 걸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 걸쳐서 이제 해야 되니까 금방 치료가 안 되니까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사용이 돼야 될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치료를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 이 예. 유기동물 보호는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저기 치료하는 게 아니 애들 예. 아프면 병원 안 데리고 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예. 이 시점이 이 한 달 안에 이제 치료가 완료되는 그런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심장 사상 중 그 병 치료되는 게 예, 이게 예. 최소한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게 1차, 2차 맞고 또 그래 또, 예, 예. 또 경과 지켜보고 그래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걱정인데 이것들을 예산을 연말에 이렇게 다 돼서 이렇게 예방 접종이나 심장사상충 약을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예. 유기견이 한 마리 들어왔을 때 이 병에 대한 얘들이 무슨 병을 갖고 있느냐를 일단 좀 따져서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올해 지금 그게 가장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좀 그래서 관리 이제 그게 부분들이 먼저 그저 한 명 이제 보충한 게 좀 3명 정도가 당초부터 그랬으면 조금 여유가 있었을 텐데 예, 2명이 당초부터 그렇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물병원들의 적극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아프면 의사가 고쳐줘야 되잖아. 안고 가도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네. 그리고 또 워낙 두수가 많으니까 지금 뭐 한 번에 다 못하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물병원 원장님들과의 관계 개선을 좀 하자.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불쌍한 동물들을 좀 이렇게 좀 신속하게 좀 뭐라 그럴까 예방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과 그런 시스템과 그런 관계를 좀 연결을 좀 시키자.
그 원장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장님들이 동물병원 각자의 6군데인가 있죠? 개성이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로의 이렇게 이제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이제 공수의사 위촉을 이제 한 번씩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한 분이 계속 하얀 걸 이제 금년에 다른 사람은 교체를 하긴 했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동물병원 원장들이 다 이제 그 사람 보기 저거 해서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좀 여러 가지 좀 그 서로 안 좋은 갈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갈등 접근해야 될 말씀 것 안 하셔도 같습니다. 아니까 예. 관계 부서 장님으로서 우리 각 팀과 좀 연계를 좀 해서 같이 좀 알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본의원이 농업용 그 농로 관련된 예, 건의도 예. 많이 드렸었고,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또 확인도 하고 예산과 관련된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주셨나라고 하는 게 이 결과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그 드론 관련돼서 예.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우리 소님께서 임해주고 계신데, 농촌의 이제 노동력이 양적 감소로 인해서 벼 재배에 이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제 특히 이제 비료 살포와 이제 병해충 방지에 어려움을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확보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일단 이제 드론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거기 앞서서 드론이 이제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이제 한 그렇습니다.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네. 되는데 그거를 이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촌 이제 현대화를 시키려면은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네. 2,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부담을 시킨다 해도 자부담이 한정시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지 그렇게 많이 시킬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이제 시에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네. 이제 없는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12개 지자체에 이제 드론 관련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광역이 이제 4개 광역 지자체에 조례가 있고 네. 8개 기초 지자체에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파악해 보기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제가 보면은 우리 관내에도 이제 그 드론 그 조립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부품만 사서 조립을 하면은 네. 부품값만 들여서 조립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면은 네. 아마 조립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이제 네. 많이 들으면 1,500. 네. 그럼 2,500만 원 되는 거를 1,000만 원이나 많이 들으면 1,500만 원 이내로 부품만 사가지고 조립해서 그 자부담 뭐 조금 일부 부담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네. 아마 농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장님 그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예, 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자체에서 12개 지자체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저 예, 예.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예, 예.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드론이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 능력이 없으면 예. 사용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예. 제가 그 앞으로 이제 추가 확보 계획이 있냐는 건 드론 자체로 확보 계획보다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인력을 좀 우리가 부서에서도 좀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역할에도 좀 충실히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드론을 확보해서 보급하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운영 능력, 활용 능력이 없으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실신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4명 네. 금년도에 이제 4명 그 저기 저 농민들 네. 드럼 교육에 대한 이제 교육비를 세워서 4명 교육시키는 네, 네. 걸로 됐고요. 이제 공무원도 담당 공무원은 이제 당연히 자격증을 따도록 이제 네. 교육을 이제 시킬 것이고 어차피 드론이 있어도 이제 그 자격증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운영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면은 예. 전체적으로 그게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그 예산과 관련된 질문 한 2가지 더 드리고 이제 사진 보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농촌도로 응급봉구공사 예산이 이제 5천만 원에 올라와 있고 노악동 도리원마을 이런 몇 농로 페이지? 이수할 공사 몇 페이지시죠? 590입니다. 시설비에서 그 농촌도로 응급구공사 이제 5천만 원이 있고 노악동 도리원 이런 농로 이설 공사, 노악동 도리원 농로 이설 공사 이건 지금 2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농로가 개설이 됐는데 네네. 개인 이제 사유지로 이렇게 네네. 농로를 개설한 상황이라서 네. 이 그 소유주가 이거를 좀 저기 옮겨달라. 예. 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민원을 제기했던 네네, 사항인데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예,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옮기려면 2억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옮길 수 정확한 있는- 예, 예. 이제 편성 예산이 충분히 예, 하실 예, 것 같다. 예. 그러면 저기 온정리 마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수개골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우리 소장님께 예.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또 확보를 해주셔서 소장님께서도 이제 그 기반조성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현장을 많이 나가보셔서 좀 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좀 사진을 좀 보면서 예. 이제 속초시에 이제 이런 곳이 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수개골이 그 좀 특이한 게 농로를 이제 타고 올라가는 이 일대가 상당히 그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교행이 안 돼서 경운기 추락 사고가 발생이 됐던 곳이고 예, 예. 그 우리 그 농민들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곳이란 말이죠. 한 2.5m 나오더라고요, 이 예, 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브 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하고 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전원주택지가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또 그 인지를 하시고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점은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별개로 지금 농촌도로 응급봉구공사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예.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농민들께서 지금 이 그 농지를 가지시고 이제 농사를 기존에 그 기존 그 농로를 타고 이제 다니시면서 농사를 지셨는데 이게 사유지예요, 사유지. 예, 예, 예. 사유지가 막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소장님께서 대안을 이제 찾아주신 게 기존에 있는 농로를 좀 포장을 해서 좀 하시겠다는 좀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좀 긴급하게 좀 투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제 건의사항을 좀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현장을 다시 보고요. 네, 뭐 현장을 좀 검토를 점검해 해보겠습니다.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농지가 상당히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고 예. 이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시기 상당히 불편한 지금 그 호소를 하고 계시니까 예, 예.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이제 화면 좀 꺼주십시오, 계장님. 지금 농어촌 민박 특히 이제 민박 있잖아요. 예. 민박 사업을 하시는 그 농촌에서 민박을 하시는 사업자가 예. 어르신 앞으로 민박 사업자가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그 부인께서 승계를 하실 수가 있나요? 사업자를?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본인이 요건이 바로 필요하죠? 예. 저건 안 하고 그 자격 조건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네네네.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승계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네네. 있고 저 민박 조건이 돼야지만 다시 네네네. 신고를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걸로 그렇게 네네네. 이제 알고 지금 있습니다. 민박 조건이 된다면 예. 승계는 무리가 없습니까? 조건이 되면 지금 어르신들이 예. 그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예. 어르신 한 분이 이제 그 병원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면 그 부인께서 그 민박업을 계속 이제 승계를 받아서 예. 하셔야 되는데
승계 문제에 대해서 사실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주시면. 그건 이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의원님한테 네네. 전화를 드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다 됐나요, 위원장님? 그럼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이제 끝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을 하시는 게 힘들죠. 아닙니다. 워낙 농촌센터에서 일하시는 게 많으셔서 저희가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 558페이지. 예? 558페이지. 그 전통주 있어요? 전통주. 예. 이게 전통주가 막걸리입니까? 아니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그 서리 인삼주, 뭐 좋은 설주, 소주, 서리 소주, 뭐 속초 생탁, 뭐 소량 옥수수 생동동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 지역에서 나는 전통주가 예. 그러면 이제 강원 쌀 구매 차액을 지원을 해요. 10톤을. 예. 그 일부분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아. 톤당 30만 원을 이제 3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쌀을 사서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고, 네. 타 지역 쌀을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신 이제- 도비가 더 많이 나와야지 않겠어요? 도비는 뭐 매칭 삽이면 뭐 도비가 한 50% 준다든지. 예. 도비는 90만 원 준데 시비가 210만 원 나갔어요. 통상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통상 한 50%면은 15% 도비, 35% 시비 이제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속초에서 자체적으로 쌀 나와서 소비를 한다면 그렇지만 이제 도에 있는 거를 사는 건데 예. 우리가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그 그냥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뭐 속초에 뭐 쌀 사주는 것만도 아닌데 강원도 꿀을 사는데 굳이 왜 우리 도비는 적게 나오고 시비는 많이 돼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다른 사업도 이제 거의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도비는 상당히 좀 인색합니다. 한 15% 그러면 정도. 지금 예. 전통주 우리 속초시에 예. 사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전통준 우리 주식회사 설악 프로방스 저기 백곰마을 농업회사법인 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 군데죠? 예. 이문리에 있나요? 예. 예. 그분이 이거 하시는구나. 예. 네. 전통주가 맛이 괜찮죠? 잡숴 보셨어요? 저는 마셔보진 못했습니다. 예. 육성을 해야죠. 예. 그분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예. 네. 제가 또 작은 거 물어봐요. 여성 농업인 소득화 사업 시설 개선 지원이 1억 2천이 있어요. 몇 페이지시죠? 567페이지. 예? 567페이지. 예. 네네. 이제 시설 개선인데 1억 2천이 이제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뭔지. 이게 1억 2천이 이제 그 장천에 이제 그 새마을 분여해서 네네. 메죽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창고 옆에. 예. 근데 이제 메죽 공장이 너무 협소해서 예. 그걸 좀 증축을 해달라.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창고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창고를 철거하고 창고 옆으로 이렇게 좀 증축을 해달라. 그래서 당초에 이제 39평짜리 메죽 공장이 있는데 한 20평 정도를 좀 증축해달라고 이제 여러 번 건의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비용이 공동체예요? 마을 공동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비용이 한 4천만 원 들어가고 요 창고. 예. 그 여기다가 증축을 하려니까 이제 증축 비용이 한 8천만 원 해서 한 1억 2천만 원이 이제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천 마을 공동체 부인에서 그렇죠. 새마을에서? 예. 네, 요구 사항. 그래서 마을 여성 농업인 이제 소득화 사업입니다. 이제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11호 전부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581페이지 소규모 농가 수매 도태 보상금입니다. 3천만 원. 581페이지. 581페이지. 예, 이제 예. 이건 아주 이제 그 소규모 말 그대로 그 농가를 위한 수매 도태라는 건 수매를 못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581페이지. 보상이 있는데 3천만 원이? 그러니까 여기 그 소규모 농가 수매 도태 보상금 이거 3천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는 수매 그런 게 아니고 예. AI가 이제 확산이 될 경우에 아. 인근 이제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닭을 살처분하는 살처분 할 때.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보상금?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닭 한 수당 25,000원을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현실가에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통닭을 시켜 먹으면 거의 한 2만 원에서 한 25,000원 되듯이 그 가격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살처분한 거에 대한 보상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틀려가지고.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중간에 김명민 의원님, 아까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소장님 짧게 한 가지 좀 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반려견과 관련돼서 예.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고 통화 이후에 현장에 신속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이제 점검차 나오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예. 어떤 그 민원이 들어오냐면요. 반려견인데 그 대형견이고 목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이 집에 귀가해서 보니까 닭장에 있는 그 닭들이 다 죽은 거예요. 물어뜯겨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사진을 좀 촬영을 한 걸 이제 보내줬는데 그 이제 개인 그 주택 마당에 들어와서 예.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어떤 그 우리가 그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그러면 주인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목줄이 있다면 주인이 있다라는 건데 예. 주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인 저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네네네.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 듣고 뭐 13마리인가 14마리 중에 6마리를 이제 네. 물어서 주겠다 그러는데 네네. 그 저희 이제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나가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네. 못했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유기동물이라 그러면은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뭐 잡아와서 그렇게 그렇죠. 한다 해도 유기동물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주인을 네네. 찾아서 네네. 주인하고 그 지금 피해 농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조인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뿐이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고요. 현재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주인이 있는 게 이제 반려견 같은데 반려견은 일방적으로 그 유기견 그 센터에다가 예.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민원인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농업기술센터 그 담당 계장님이 또 친절하게 또 안내해 주시고 현장도 방문해 주셨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될 때는 농업기술센터 예. 우리 가축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게 가장 좀 빠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네. 이제 오해되지 판단을 하셔서. 않게끔 네. 이해되게끔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소장님 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설악동 재건사업 관광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제 주민들과 조금 더 협의할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조격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관광가의 구상은 뭐 주민들과 좀 더 협의를 해서 그 전제 조건이지만 이제 온천을 이용한 조격공원이므로
전국에서 가장 유일한 시설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게 구상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예. 그러면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 척산 조격공원과 대비가 좀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은 거기에 이제 온천이 들어선다는 내용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한번 이제 저희도 한번 관광가하고 한번 알아보고 충분히 예. 하셔요.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뭐 속초시에 이제 농업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참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신단 말이죠. 또 그거를 지원해주고 계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신데 특히 이제 소수직렬이신 우리 농업직 공무원분들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이런 부분도 좀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 의원 1인의 소신이지만은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그 부서는 그 직렬의 분이 부서장을 맡아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물론 어느 분이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업무를 소화하시고 잘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더 전문가인 그 직렬의 분이 계시는 게 더 맞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산 심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박재일 소장님, 이주일, 김현정, 김정빈, 이호식, 김혁수, 김정화 담당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